민트초코햇님 사연입니다. 무당의 식사. 얼마 전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기분 좋게 나가시던 분이 표정도 멍하시고 기운 없이 들어오시더군요. 혹시나 동창회에 나가셔선 어디 다른 동창들과 비교라도 당하셨나 싶어 왜 그러시냐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신 거라면 위로라도 해드릴 심산이었죠. 어머닌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과 만나 즐거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간담이 조금 서늘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지금부터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를 어머니의 시점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경기도 의정부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높은 빌딩 대신 산들이 있었고 유치원도 없는 시골에선 그곳이 곧 유치원이고 놀이터였죠. 늘 함께하는 친구는 동네 친구 연미와 천방지축 남자아이 한수였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노는 아이들 모두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산에서 살고 있는 미친 무당집 근처엔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미친 무당은 새카만 머리에 듬성듬성 흰머리가 나 있고 깊은 주름이 가득하며 40대 아줌마 같으면서 90대 노파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 미친 무당이 처음부터 미친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몇십 년 전엔 실력도 좋은 데다 다소곳하고 성격도 굉장히 좋은 무당 아가씨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엔 무당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의 무당 아가씨는 마을에 복을 가져다주는 굿도 적은 복채만 받으며 자주 열어주었고 언제나 상냥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니 이 아가씨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좋았답니다. 이런 무당 아가씨에 대한 마을의 좋은 감정은 제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 동네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동네 남자였는데 사실 그 사건은 정당방위였습니다. 동네 남자가 무당 아가씨를 강제로 범하려 했고 그런 남자에게 필사적으로 반항하다가 사고가 나고 만 것이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당년이 사람을 죽였다, 환양년이다 라고 하며 몰아붙이게 되었고 무당 아가씨는 결국 동네 산으로 들어가 은거하게 됩니다. 동네를 바로 떠났을 법도 하지만 다른 지역에 연고도 없고 하니 그냥 그 마을에 남을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때의 충격 때문인지 자신의 처지와 동네 사람들에 대한 원망 탓인지 정신을 놓은 채 산을 나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산에서 이 여인을 마주치게 되면 저주받는다라는 소리가 나돌고 실제로 동네 사람이 산에 올랐다가 이 무당을 보고는 며칠을 끙끙 앓으셨고 어떤 분은 무당한테 공격을 당해 얼굴에 상의까지 입고 겨우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의 마을 아이들이 겁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산에서 놀더라도 절대로 그 무당의 집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저랑 친구들이 노는데 정신이 팔렸는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그 무당집이 보이는 곳까지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너무 깊게 들어왔구나 싶어서 등줄기가 오싹해진 저와 친구들이 서둘러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웬 여자가 우두커니 서서는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 여자가 그 미친 여자구나 싶어서 서둘러 도망가려고 했지만 때마침 귀 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발길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의 입에서는 웃는 소리인지 짐승 소리인지 모를 크르르 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이미 다 해진 옷에 가슴 한쪽은 다 드러나 있었고 옷 사이사이로 보이는 온몸의 피부는 시커멓게 그을려져 있었으며 머리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아서 납작하게 눌려 뭉쳐져 있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입에서 침을 질질 흘려대었는데 덩달아 짐승 소리까지 내니 무서워서 울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때 갑자기 무당이 친구 연미를 노려보며 낄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계속 자신의 가슴을 쳐대며 너네 집 먹는다. 너네 집 먹어. 너네 집 먹는다. 너네 집 먹는다. 너네 집 먹어. 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무당은 저희 쪽으로 서서히 다가왔고 그 모습을 본 저와 친구들은 겁에 질려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대며 동네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무서운 경험을 했구나 하고 넘어갈 텐데 심각한 일은 지금부터 일어납니다. 연미의 집에 아기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갓 태어난 연미의 동생을 마루에 재워놓았는데 아기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안 보이더랍니다. 연민의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만 고맙게도 동네 분들이 협력해서 아이를 함께 찾으러 나섰습니다. 해가 지도록 아기를 찾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어른들은 납치라고 생각해 경찰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아기를 찾는다고 동네가 들썩이던 때라 저와 한수를 비롯한 다른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부모님들 손에 이끌려 연민의 집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연미가 화난 표정으로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어른들이 경찰 부른다고 정신이 없던 틈에 일어난 일이라 저와 한수도 뒤쫓아 연미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미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미친 무당이 데리고 간 거라고 미친 무당 죽이러 간다고 씩씩거리면서 막 달려가더군요. 연미는 아무래도 아까 무당이 짓거리던 말을 의식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른들 불러서 가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고 그대로 뛰어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군요. 이에 한수도 당황했는지 연미를 놓치지 않으려고 같이 뛰었고 이내 둘은 제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같이 뛰려 했지만 둘의 속도가 너무 빨라 숨이 차올랐고 중간부턴 걷게 되었습니다. 한참 그 둘이 뛰어간 길을 쫓고 걷고 오르기를 반복해서 다 허물어져가는 그 무당집에 도착한 저는 이미 도착했을 친구들을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내 칠흑 같은 어둠뿐인 무당집에서 한 줄기 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열린 문틈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빛의 언저리 흙바닥엔 한수가 두 눈을 크게 뜬 채로 대자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연미가 웅크린 채로 벌벌 떨며 나지막히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한수가 죽은 줄로만 알고 막 울먹이면서 연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지만 연미는 계속 귀를 막고 이상한 행동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문 너머로 무엇인가 봤구나 싶어 용기를 내서 그 빛이 나는 문 안쪽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은 부엌이었는데 지펴놓은 아궁이에서 이글거리는 빛이 보였고 그 옆엔 웅크리고 앉아있는 무당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무당은 무언가 분주히 먹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숨죽인 채 긴장하며 보고 있었는데 문득 바닥을 짚고 있던 제 손에 축축한 감촉이 느껴지더군요. 뭔가 하고 내려보니 그것은 피였습니다.
피를 보고 놀란 채가 다시 고개를 들어 무당 쪽을 바라보니 이미 무당이 먼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무당과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 공포에 휩싸이기보다 무엇인가가 계속 저를 끌어당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대담하게 굴었는진 모르겠지만 당시엔 오히려 그 무당을 죽일 기세로 째려보았습니다. 그때 보았던 무당의 입가에는 이미 피로 물들어져 있었고 손엔 무슨 핏덩이 같은 것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무당이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니 무당 너머에는 웬 인형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미친 무당이 인형놀이를 하느라 입가에 피를 묻혔을 리는 없을 것 같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것은 역시나 인형이 아닌 아기였습니다. 아기가 입고 있던 흰 저고리는 이미 붉은색으로 물들어져 있었고 축 늘어진 채 울음소리는커녕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연미 동생이구나 생각했고 아기가 저 지경이 되었으니 이미 죽었겠구나 싶어 온몸에 소름 그 이상의 느낌들이 엄습했습니다.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아기를 무당이 잡아먹은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더군요. 떨리는 눈으로 다시 무당을 본 순간 저를 보고 씩 웃는데 그 입가가 사람의 입모양이라곤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벌어져 있었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길을 막 휘저어가며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그런 힘을 어떻게 냈는진 지금도 모르겠지만 한수를 팔에 끼고 연미를 얻고서는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한수를 팔에 꼈다곤 하지만 실제로는 끌려온 것이나 다름이 없어 덕분에 몸 이곳저곳을 다쳤다고 하네요. 무당이 계속 따라오고 있는지 등 뒤에선 아까 낮에 들었던 크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쇳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따라잡혔는지 제 바로 등 뒤에서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더 먹을래, 더 줘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연미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 연미를 붙잡고 있는 것인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미칠 것 같았지만 낄낄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미의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는 젖먹던 힘과 태어날 때 머리에 주었던 힘마저 모두 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잔뜩 힘을 주고 버둥거리니 손을 뿌리칠 수 있었고 서둘러 산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내려왔다곤 했지만 그냥 굴렀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동네에 도착을 했고 어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알리게 되었습니다. 미친 무당이 연미 동생을 죽이고 우리도 죽이려고 했다 라고 말이죠. 어른들은 기절한 연미와 멍해져 있는 한수를 보고 이거 예산일이 아니구나 싶어 이미 불러놓았던 경찰을 데리곤 미친 무당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무당집에 갔을 땐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무당뿐만 아니라 연미의 동생까지도요. 더 괴이한 것은 제가 보았던 장면을 증명해줄 피해 흔적들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 손을 축축하게 적셨던 산을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제 손 지문을 따라 단단히 굳었던 그 피 역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의 상태를 보아선 장난이라 보기도 뭐하고 연미의 동생이 없어진 상태였기에 어른들은 그 괴이한 상황에 대해 그저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민의 집안은 갓난아기도 없어지고
연미마저 기절해 계속 일어나질 못하니 이미 초상집 분위기였고 어른들과 경찰은 미스테리라고밖에 못할 이 일에 대해 별다른 수를 쓰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미 동생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 생각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연미 동생이 3일 후 아무렇지 않게 연민의 집 마루에 뉘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것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상태로 말이죠. 이렇게 무서운 일을 겪은 뒤 한수는 한동안 말도 하지 못했고 연민은 깨어난 뒤에도 큰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저와 친구들 그리고 마을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무당은 그 뒤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연미의 동생도 여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건강히 자랐고 초등학교 졸업 후에 연민의 집은 동네를 떠나 이사를 갔습니다. 연민의 집이 이사를 가며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얼핏 듣게 되었는데요. 그 무당이 죽였던 남자의 일가족이 바로 연민의 일가였다고 합니다. 무당을 범하려다가 죽은 그 사람이 연미의 외삼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당이 연미에게 너네 집 먹는다, 너네 집 먹는다 하며 복수를 다짐하듯 말했을까요? 이 끔찍한 기억은 계속 기억 속에 남아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가며 자연스레 시간에 씻겨가듯 예전 일은 모두 잊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창회 자리에 연미가 나온 것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어린 시절에 놀던 이야기와 현재 사는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역시나 이제는 먼 추억이라 생각되던 그때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땐 미처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 연미와 한수가 정신을 놓았을 때 제가 보고 겪었던 그 이야기들을 자세히 하게 되었죠. 특히 그 잡아먹혔던 아이가 연미 너의 동생인 줄 알았다며 연미에게 말하자 한수가 그런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하느냐며 역정을 내더군요. 아직도 충격이 큰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미가 얼어붙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연미 동생이 마침 8년 전 간에 이상이 생겨서 간 검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간이라는 장기에 대해 언급하자면 간은 재생 기능이 있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간 검사를 받은 연미의 동생에게 의사가 전하길 간의 일부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의 일부분이 없는 병이 있긴 하지만 연미 동생의 간은 엑스레이로 살펴보니 무척이나 특이하더랍니다. 이렇게 칼로 깨끗하게 도려낸 듯한 모양의 예는 없었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전하시던 어머니께선 지금도 약간 무서워 보이십니다. 그때 무당이 들고 있던 그 핏덩이가 연미 아줌마 동생의 간이었다면 그 간이 도려내졌던 아기는 어떻게 살아난 것이며 그 무당은 대체 어떻게 한 것일까요? 그 일 이후 사라진 무당 이야기를 듣고 애써 떠올리려 하지 않았던 어머니. 근 몇십 년 만에 예전 그 일이 생생히 기억나시며 그 무당의 거취가 궁금해지셨다고 합니다.